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보소 요래 딱 밴드 잡고 장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보소 이평선 넣고 이공 넣고 골든 크로스에서 아싸냈어.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유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축구 재밌었죠. 오늘 수요일인데요. 아침에 러시아하고 축구 1대1. 어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참 멋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밤을 새웠습니다. 대한민국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있어요. 멋있다. 이렇게 보는데, 남은 경기도 여러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요. 멀리 있는 브라질 우리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때 제가 음봉 한번 큰 거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좀 빨리 나왔어요. 하필이면, 방송하는 날 음봉 크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전주부터 제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음봉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때 이제 집중적으로 선물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선물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주식이 참 힘들죠? 61평에 이 청색 61평입니다. 61평의 지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61평의 지지가 계속돼 언제 61평이 깨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61평이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21평에 위에 아무리 움직여도 61평이 여기 이제 21평이죠. 이게 61평. 이럴 때는 이제 60일을 깨기만 깨면 21과 60일이 정배열일 때는 항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1평이 이제 하방이죠. 우리가 보통 61평 상승 때 21평이 상승이면 강세장, 하락이면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평이 한데 요 말은 뭐냐면 약세장에는 뭡니까? 강강이 있고 강약이 있습니다. 강강은 뭡니까? 61평도 상승하고 21평도 상승하고, 강약은 61평 상승하는데 21평 하락하는 게 강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약강이 있습니다. 약강이 뭡니까? 61평 하락하는데 21평 상승하고, 그 다음에 양약이 있겠죠. 양약은 21평과 61평이 다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단계에서 곱하기 어떻게, 요 네 단계에서 네 개가 더 있죠. 뭡니까? 61평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다음에 21평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것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16가지의 상승 주식의 패턴 강도가 있는데 일단 4개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강과 강약, 그 다음에 약강과 양약,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61평과 21평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요. 61평과 21평 형태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볼 것 같으면 21평이 위쪽에 있습니다. 일단 장세는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 21평이 하락이기 때문에 강약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5일 전이었죠. 강제인데 추세는 안 좋은데 여러분 장대음봉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던 이유가 그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했습니까? 수렴 구간이다. 제가 여러분들 CCI를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CCI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CCI 100이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거든요. 지난주 CCI의 이 이평성을
제가 분명히 5일 전입니다. CCI가 과열 지표이기 때문에 떠봐야 많이 못 뜰 것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고점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점 매도 이후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무려 한 25포인트 떨어지는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표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걸 테크닉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청송님 다음 주는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60일 2평이 어떻게 될 것이냐 60일 2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자 저희 녹화가 여러분 아다시피 수요일 해가지고 금요일 녹화입니다. 그래서 60일 2평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60일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잘립니다. 잘리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60일 2평 제일 고점 1964포인트입니다. 자, 1964포인트인데요. 1964, 60일 2평. 제가 했죠. 60일 2평이 이제 두 가지죠. 60일 2평에 단순 60일 2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후행 60일 2평이죠. 단순 60일 2평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동평균의 하방이냐 상방이냐 지금 뭡니까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후행 이동 60일 2평은 뭡니까 내 자리에서 60일 뒤에 캔들 차트가 높으냐 낮으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60일 2평입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60일 2평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 제가 볼 때는 60일 2평인데 60일 2평이 상승할 때 두 가지의 상승이 있을 수 있죠. 60일 2평이 상승할 때 두 가지 상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상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에서 상승하는 방법. 그러면 상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성님 상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이렇게 보는데 60일 2평이 상승이 상승에서 상승이 있냐 하락에서 상승이 있냐 이게 뭐를 말하냐면 주가 자체가 60일 2평이 바닥에서 상승하느냐 하락에서 상승하느냐 60일 2평이 바닥에서 상승한다는 말은 뭡니까 60일 2평이 올라가서 내려갔다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이제 60일 2평 상승이고요. 상승이 이제 꼭지의 상승은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이 자리에서 상승입니다. 이 자리의 상승은 잘못하면 60일 2평 캔들 차트가 하방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일 2평을 다음 주에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60일 2평이 이게 웃기는 2평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60일 2평이 상승을 하면요. 주가가 이탈하더라도 이탈하는 틈에 주가가 다시 60일 2평에 가고자 하는 관성에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어요. 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60일 2평에 다시 상승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60일 2평 하방에서 떨어지면 저점 매수회가 반등하는 타임에 또 60일 2평에 매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60일 2평에 지지가 되면 주가가 하방 이탈하죠. 이탈할 때 그때부터 60일 2평이 뭐가 된다면 저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일 2평을 한번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0일 2평과 60일 2평이 일단 이제는 강세장이다. 강세장인데 20일 2평이 꺾여지면 강의 약세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의 약세장은 뭡니까? 20일 2평이 저항으로 작용하죠.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의 캔들 차트가 60일 2평 하방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쉽게 여기서 폭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폭락은 언제 나오느냐면 20일 2평이 60일 2평을 뚫고 내려가는 선에서 폭락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폭락은 어떻게 해요? 21일 2평이 61일 2평을 뚫고 내려가는 자리에서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폭락은 우리가 20, 30포인트 떨어지는 폭락은 이런 얘기했지만 큰 폭락은 21일 2평과 어떻게 61일 2평의 데드크로스 상태죠.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다음 주 61일 2평 하방 이탈합니다. 이탈할 때 그때 개입 하락이라든지 특별한 악재가 없이 주가 떨어질 때 그때는 과감하게 사자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1일 2평과 60일 2평. 21일 2평과 60일 2평이 데드크로스 나는 이 시점까지는 여러분 주식은 계속 60일 2평의 흡입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희분력을 볼 때 61일평 보시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보통 60일의 이 거래량이거든요. 61일평 거래량 보면 보통 이 61일평이 이제 주가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61일평 바닥 61일평과 바닥 61일평과 상 61일평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위쪽에 보통 60% 이상, 60% 이상 있으면 그거는 상매물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61일평이 고점에 있는 61일평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 하 쪽에 60% 있으면 그거는 상매물대, 하매물대다. 그러니까 61일 하 60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님 그럼 나 주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바닥의 매물대, 이 매물대는 항상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100%죠. 매물은 100%입니다. 매물은 100%인데 이 매물대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물대가 항시 아래쪽에 매물이 50% 넘을 때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고점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고점에 팔고자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팔고자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이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높은 자리에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60일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주식을 제일 오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60일이라고 합니다. 그 60일 동안 최근에 60일 동안 주식이 어떻게 여기 보시면 거의 1990에서 2010포인트 제일 많이 샀다. 저번에 이제 선물과 옵션도 이때 왜 그랬습니까? 온 방송에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뻐꾸기들이 주식 2100간다 2200간다 뜯는 바람에 이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다. 그렇지만 이 매물이 사람들이요 보통 포기를 놨습니다. 주가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주식이 10% 손절매를 하라고 하는데 10% 손절, 10% 빠져간 손절매 안 합니다. 왜? 포기 상태 돼야 매도를 하거든요. 10% 손절매 합대가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주에 61일평 떨어지면 장대 연봉이나 갭 하락 있을 때는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어디서 판매된다고? 61일평에서 파는 습관을 들이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21일평, 61일평 하방 이탈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대신 21일평, 61일평 하방 이탈할 때 그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자체는 매물대를 보시면 아직까지 한참입니다. 제가 여러분 갑자기 코스닥 확 속이 상한데, 코스닥에서 550대입니다. 550, 540대인데, 이때 바닥이라고 살아가는 액수들이 있었는데, 네, 옛날 같으면 욕하겠습니다. 욕 안 할게요. 참 미치겠습니다. 20일과 60일이 데드 크로스 나면 내가 하락한다 했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저때 사태질하고 삐삐 하겠는데, 참 전문가란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충실해야 되고요. 특히 주가가 특히 20일과 60일이평 데드 크로스 나죠.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주식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눌림목 전제는 뭐냐면요. 눌림목 전제는 61일평이 상승할 때 21일평이 돌아가 나가는 이걸 뭐랍니까? 골드보로 하죠. 골드보. 이때 눌림목이죠. 이게 61일평 꺾이는데 이게 왜 눌림목입니까? 다시 이게 뭡니까? 데드보 아닙니까? 추금보잖아요. 이 기본적인 걸 모르고 내가요 어떤 데 방송할 때 보면 합니다. 내 앞에서 막 어떻게 해요? 눌림목입니다. 5일이평, 딱 11일평 들었어요. 5일이평, 11일평 올라갑니다. 보면 검은 방송 트니까 5일이평, 11일평 눌림목입니다. 사세요. 그 다음 뭡니까? 검은 토마토, 그렇죠. 딱스넷, 그래죠. 나델리, 이래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20일, 61일평의 데디크로스,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게 단타를 치더라도 지금 21일평과 61일평의 정배열 상태만 쳐라. 제가 다음 주에 61일평이 깨집니다.
깨질 때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대신 뭡니까? 21일평, 61일평 하방 이탈할 때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일과 61일평이 어떻게 데드크로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가 자체가 항시 음봉납니다. 우리가 보통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61일평이 주가가 하방 이탈했을 때, 겐들이 61일평 하방 이탈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21일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21일평이, 여기 보시면 21일평이 하방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평을 볼 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야기는 뭐 이 평을 뭐 5일이평, 11일평, 21일평, 5일이평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뭐 5일이평 갖고 추세 매매한다. 5일 그거는요. 완전 속된 말로 뭐 치치치입니다. 치치치인데 그건 안 되고요. 절대 여러분 이 평 자체 특히 61일평이나 21일평 여러분 뭐 합니까? 21일평을 골든 라인이라고 61일평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명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61일평에 도전하지 말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지금 61일평이 깹니다. 깨지만은 21일평이 살아있음으로써 주식 자체가 다음 주에 하락 후에는 바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 MACD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의 저점 매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소량 매수회가 분할 매수회가 매도쳐야 된다. 그 대신 뭡니까? 고통스럽게 갭 하락이나 장대 하락 나올 때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일목균형표를 뭐라고 했냐면 기준선에서 여러분 지지를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월화수 방송에서 뭐겠냐면요. 선행스팬 원 상승이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선행스팬 원 상승 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선행스팬은 제가 이제 여러분 월화수 오늘까지 뭐를 봤냐면 아침 방송에서 제가 선행스팬 원마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선행스팬2가, 선2가 서 있을 때, 선행스팬2가 서 있을 때는 선행스팬1을 꼭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일목균형표 공부를 해도 다른 거나 공부 힘든다. 이 선행스팬2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행스팬1이 서 있고, 이러면 주가가 어떻게 상승입니다. 선행스팬2가 서 있으면 횡보 또는 하락이고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자, 내가 선행스팬1이 상승했습니다. 선행스팬1이 상승인데, 자, 선행스팬1, 주가입니다. 이 주가인데, 선행스팬1이 상승했는데, 주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선행스팬1이 서면, 주가는 어떻게 해요? 서면 횡보 또는 하락입니다. 횡보 또는 하락이에요. 그러면 선행스팬1이 횡보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횡보입니다. 주가는 횡보예요. 그러면 선행스팬1이 하락해서 주가가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럼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서면 상승 또는 횡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선행스팬1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선행스팬1을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자, 추어탕을 만듭니다. 자, 추어탕을 만들어요. 추어탕을 만들 때 추어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미꾸라지가 맛있어야 됩니다. 미꾸라지가 자연산이에요. 이 중국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자연산이 좋죠. 자연산이란 게 뭡니까? 자연산 미꾸라지를 해야 됩니다. 자연산 미꾸라지가 이제 자연산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꾸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아서 해야 됩니다. 삶아서 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믹서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채반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믹서로 가는 거는 편리하게 갈아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방송에서 뭐 좋다 카더라 편안하게 삽니다. 공부 안 하고. 그런데 미꾸라지를 갈아가 채반에 가는 거하고요, 믹서 가는 거 천재 차이입니다. 미꾸라지가 생각보다 추어탕이요, 믹서기로 갈면요, 씹으면 그 뼈가 씹혀요. 맛이 없어요. 그 채반은 뭡니까? 채반. 얼금이죠. 얼금이를 갈면요, 굉장히 그게 곱고 맛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노력입니다.
노력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끓이는 거는 뭡니까? 불이 세야 돼요. 불하고 나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좋아야 돼, 불. 왜? 추어탕은요, 불이 뜨뜻해. 왜 그렇습니까? 불이 나쁘면, 속된 말로 비린내가 나요. 이 불이 뭡니까? 불이. 이 불이 일목균형표의 선행습변 원. 결론은 뭡니까? 상승기류죠, 상승기류. 상승기류입니다, 상승기류. 네 번째가 먹는 자입니다. 먹는 사람의, 먹는 기분이,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먹는 사람이 뭡니까? 뭐, 후추도 넣고, 먹는 사람의 기분이 있죠. 여기 후추, 이런 거, 자기 특성에 맞게 넣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제일 아는 주식 해야 돼요. 제일 잘 아는 주식. 주식은 제일 잘 아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아는 주식 안 하고 막 개판으로 막 예쁩니다. 뭐 이 방송 들으니까 저거 사라. 이 방송 들으니까 저거 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가 전공 주식 몇 개나 있습니다. 얼마 내려가니까 이 주식은 바닥이더라. 자, 대표적인 게 LG전자 그룹이죠. LG그룹. 자, LG그룹 한번 볼게요. 이번에 여러분 주식이 제일 약세장에서 LG그룹이 제일 히트를 쳤습니다. LG그룹을 모든 방송,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다 놓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22,000에서 3만. 자, LG 생활 건강은 말할 것 없고요. 자, LG전자 우선주도 말할 거 없고, LG이노텍 말할 거 없고, LG화학도 말할 거 없습니다. LG전자 더 말할 거 없고. LG그룹이 4년 연속 적자다. 앞으로 가전이 별로 안 좋다 했는데 이 주식이 최근에 일반 대중주 중에요. 대중주 중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 이 말은 뭡니까? 남들 입에 안 오른 주식이 오른다는 거죠. 주식이 여러분 하늘 올라갑니까? 하늘 올라갑니까?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식은 뭡니까? 바닥에서 올라가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참을, 이번에 저도 좀 특이한 장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항시 꼭지면요. 우리나라 주식 97%, 우량주 97%가 꼭지입니다.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종합주가 지수가 꼭지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몇 프로? 38%가 꼭지였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퍼주. 이게 뭡니까? 저퍼. 선거 관련 주식이죠. 소위 말하는 자산주가 올라갔다.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 예외가 뭡니까? LG그룹에서. 왜 LG그룹을 올렸나? 개인들이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빼있는 소리 한번 할까요? 빼있는 소리 한번 할까요? 빼있는 소리 뭐 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신용이 4조 8천억입니다. 신용 4조 8천억. 신용이 5조 5천억까지 갔었어요. 보통 우리 신용이 5조 3천억 되면 주가 꼭지입니다. 신용이 얼마 줄었냐면요. 7천억 줄었습니다. 7천억. 제가 여러분 저태 코스닥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 많은 주식 사지 말았겠죠. 신용 많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습니까? 신용 많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냐고요. 방송 나오고 실적비 저평가 누구나 봐도 좋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만 이번에 다 깡통 났습니다. 여러분 증권시장이 실적 좋은 주식이 제일 비쌉니까? 제일 비쌉니까? 그거는요, 기본 안 된 이야기입니다. 기본 안 된 이야기요. 그런 주식들 다 깡통 났어요. 뭐로 이야기 하실래요? 뭐로? 제가 이걸 보면서 속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이, 주가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가, 코스닥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신용이 7천억이 없어졌다. 그러면 신용이 자기 돈 1에 1.5 매수 아닙니까? 7천억. 합치면 1.5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0억. 1조 7천억이 코스닥 시장에 풀리니까, 그럼 코스닥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는 코스닥이 위에 올라가느냐고, 그는 코스닥이. 그것도 모르고 눌림목이라고 살아가는 X들은 어떤 X입니까? 어떤 X?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냐고. 참, 내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내만 모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 다음 주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선행스팬 원을 계속 봐줘야 된다. 다음 주도 내내 선행스팬 원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자, 시황은 아는데요. 시황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61입평 하방할 것이다. 하방에서 갭 하락이나 장대 하락일 때는 짧게 단타를 친다. 두 번째 뭡니까? 선행스팬 원을 봐라. 선행스팬 원이 가다가 횡보하는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시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짧게 여러분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선물 강의로 들어갑니다. 선물 강의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서서히 이제 선물을 배워야 된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선물을 배워야 된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선물 배워야 된다는 많은데, 선물 강좌를 하는데요. 선물 가격표는 앞으로 계속 읽는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259.50이다. 55다. 이렇게 보면요. 요게 50만원 단위입니다. 요게 얼마입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할게요. 자, 요게 얼마냐면, 요게 5,000원 단위입니다. 5,000원. 요게 얼마냐면요. 자, 요게 5,000원 단위고요. 여기 5,000원 단위입니다. 요게 얼마 단위냐면요. 5만원 단위입니다. 0.12.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요게 뭡니까? 0.01이 5,000원. 그 다음에 0.1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입니다. 이거 5만원이에요. 5만원. 50만원이에요. 5,000원, 5만원, 50만원입니다. 50만원. 자, 50만. 요게 뭡니까? 1입니다. 1.0.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게 뭡니까? 500만원 단위입니다. 500만원 단위. 요게 뭡니까? 10이죠, 10. 10입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5천만원 단위입니다. 5천만원 단위. 요게 뭡니까? 100입니다. 100. 자, 근데 선물이 호가가 얼마입니까? 호가가 259.60. 0.5 차입니다. 0.5. 요거 0.5니까 5개죠. 5개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요게 한 호가가 얼마? 25,000원이다. 한 호가가. 선물이 한 호가가 5,000원. 팔고서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이야, 주식. 어떤 주식? 얼마짜리 주식이 있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259. 매일 가격이 바뀌죠. 선물이란 가격입니다. 가격이 1억 몇천 몇억 이래 하면 될 건데, 일반인들 참여 못하게 이렇게 어떻게 속기로 해서 먹어. 50진법, 50누진법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 어렵습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사과. 단 뭡니까? 주식은 사과 파는 것밖에 없는데 선물은 팔아가 살 수 있다. 선물은요, 모의 투자 5분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래 쉬운 거를 왜 이러겠냐. 여러분, 선물 모의 투자 한번 해보세요. 이 가격을 몰라가지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모의 투자 돈 안 들어요. 각 증권사 다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정해봐요. 0.5입니다. 0.5. 0.5니까 얼마겠습니까? 요거 25,000원이죠. 요거 0.25,000원. 자, 25,000원. 첫째 보면 쭉 해보면 이거 뭡니까? 요 1억이죠. 1억. 자, 요거 얼마입니까? 몇 개? 1억, 2,500만원. 여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쭉쭉 빼면 돼요. 500, 5,000, 50, 5만, 2만. 이렇게 쭉 빼면 돼요. 보통 지금 어떻게 1억 2,500만원, 1억짜리 됩니다. 1억 2,500만원짜리. 1억 2,500만원짜리 주식을 사고 팔고 한다. 대충 1억 2,500만원. 자기 돈 몇 프로? 12%. 자기 돈 12%가 1억 2,500만원짜리 주식을 사고 판다. 선물이란 게 뭡니까? 선물이란 주식입니다. 주식.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호가가 25,000원 차이다. 요 1이 뭐라고? 5만원이고 1이 50만원이다. 이걸 모르는 이걸. 와, 이걸 내가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꾸 어렵다 켜보면 어떡합니까? 뭐 산수 아무리 못해도 50진법을 모릅니까? 50진법을. 선물 1. 1이 뭡니까? 1이 뭐예요? 1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256에 내가 매수했어, 매수. 콜입니다, 콜.
매수해가 257 팔았어. 1이죠, 1. 얼마 먹었단 말이야? 50만 원 먹었단 말이야, 50만 원. 반대로 어떻게 해? 내가 256 콜 매수를 했는데 253이다. 그럼 3 먹었죠? 내가 물 얼마쯤 먹었다고요? 150만 원 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어렵습니까?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영물어도 50만 원 이거를 모릅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아시겠죠?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변곡점 하나, 오늘 아침에 공방에서 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분봉을 합니다. 1분봉. 자, 1분봉 변곡점입니다. 1분봉 변곡점. 자, 1분봉 변곡점을 보는데, 1분봉 변곡점을 한번 봅니다. 1분봉 변곡점을 보는데, 자, 1분봉 변곡점에, 자, 선물의 1분 변곡점을 한번 봅니다. 1분 변곡점 보면요. 잘 들으세요. 자, 선물은 극적으로 여러분 말 따나 거래량 많을 때가 꼭 사고를 칩니다. 선물은 누가 뭐래도 거래량이 많을 때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선물이 거래가 많을 때가 항시 바닥, 꼭지, 바닥, 꼭지, 바닥, 자, 반등, 브레이크. 선물은 항시 어떻게 해요? 주가가 거래 많을 때 칩니다. 그러면 청송님 거래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저때 아침에 여러분 저때 딱 했습니다. 아침 요게 1분인데요. 아침에 여러분 저때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요. 260일 이하에는 푸시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을 딱 30만원 벌어주고 끝내버렸어요. 아침에 정확히 여러분 제가 10시에 제가 수익은 10시, 9시 22분에 끝이 났고 10시에 공방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푸대가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소님 이 풋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매분. 자, 변곡점이 거래가 많아야 되죠.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매분입니다. 매분. 자, 1분봉. 매분 20초 때 거래량 500주 되면 변곡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1분의 거래량이 20초에 500주면 자, 20초에 500주면 1분에 얼마입니까? 1500주죠. 1500주. 1분에 1500주 되는 타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자, 1분에 1500주. 1분에 1500주 되는 타임에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1분에 1500주 되는 타임에 주가를 정확히 보면요. 자, 1분에 1500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 가까이 보면, 자, 요 타임이고, 이 타임이고, 자, 이 타임이고, 이렇게 변곡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매분, 여기 보시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매분 20초 때, 어디요? 매분 20초 때, 거래가 500주면 변곡입니다. 뭐, 주가 빠질 때, 변곡이 우리 크게 6가지가 있죠? 하락에서 상승, 상승에서 하락, 천천히 가다가 빨리, 천천히 하락하다가 빨리, 빨리 가다가 서는 거, 빨리 상승하다 서는 거, 이게 변곡이 6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 변곡만 쓰면 이 변곡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고 이 변곡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력이 거래가 없으면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곡,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량 3분의 그러니까 매분 20초 때 거래량이 500주 되면은 어떻게? 그게 뭡니까? 변곡점이다 이거죠. 참 신기합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총총님, 그거를 속된 말로 싹부터 알 수 없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싹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처음부터 주가가 거래 많이 되는 거죠. 싹부터 알 수 있는 그게 뭡니까? EQ 볼륨 차트입니다. EQ 볼륨 차트. 왜? 초반부터, 자, 내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자, 선물 공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 듣겠습니다. 20초 때, 자, 20초. 매분 20초 때 거래량이 500주 되면 변곡이다. 이런데, 초반부터 매분 딱 지나자마자 EQ 볼륨 차트가 뭡니까? EQ 볼륨 차트가 여러분. 이게 가격이고, 이게 거래량이죠.
자, 이게 뭡니까? 뚱뚱할수록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죠. 결론은 보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뚱뚱하니까 서고, 그 주가가 상승하다가 뚱뚱하니까 서고, 떨어지다가 뚱뚱하니까 섭니다. 이게 거래량 아닙니까? 이걸 초반부터 어떻게, 거래가 초반에 1초, 2초, 3초, 4초 됩니다. 그때 거래가 저 앞에보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뚱뚱한 게 옆으로 쫙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 딱 노리고 있죠. 노래가 있다가 10초나 20초 됐대. 어떻게? 우리가 주식 떨어질 때는 푸스 사야 되겠죠? 자, 푸시 음봉이죠? 양봉입니다. 이걸 여러분 매매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에 보시면 항시 뚱뚱할 때 그 자리가 항시 꼭지다예요. 꼭지아이면 바닥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바닥. 자, 음봉 바닥은 좀 더 떨어지고 양봉 바닥. 이렇게 항시 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EQ 볼륨 차트죠. EQ 볼륨 차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물은 너무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씩 가르쳐 주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매분 20초 때. 매분 20초 때 거래량이 500주 넘어간다. 매분 20초 때 거래량이 500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되는 거다. 응? 두 번째 뭡니까? 매분 어떻게 20초 때 거래 500주 넘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분의 거래가 어떻게 해요? 몇 주? 1500주 넘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뚱뚱한 거 나고 하면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안 움직이다 갑자기 50만원, 30만원이 떠버려요. 그러면 떠보면 그때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 저 밑에 있던 거. 자, 내가 주식을 사는데 10,000원 살 수 있는 거 11,000원 되면 삽니까? 안 삽니다. 근데 10,000원 그때부터 뜹니다. 아, 미치죠. 자, 또 제일 우리 중근시장은 주가가 15,0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14,000원 합니다. 나 10,000원 샀어. 주식을 나 10,000원에 샀습니다.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15,000원까지 갔어요. 15,000원. 근데 14,000원 합니다. 지금. 올라가다 내려와요. 이어서도 팔아야 되는데 뭐 합니까? 에이고 15,000원에도 안 팔았는 거지 14,000원에 왜 팔았노? 그럼 얼마 샀습니까? 10,000원에 샀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둑놈 심보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항시 매번 거래량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주가 거래량은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액면가가 5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뭐 200원짜리가 있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액면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특히 코스닥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제일 웃기는 게 여러분. 자, 삼성전자가 5,000원짜리 140만 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000원짜리 140만 원이에요. 5,000원짜리. 코스닥 500원짜리 14만 원 합니다. 가격 같죠? 가격 같죠? 코스닥 500원짜리 14만 원짜리 사면서 삼성전자 140만 원짜리 안 삽니다. 와, 참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 이게 문제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계속 배워. 코스닥 액면가 5,000원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유가 난 거기 있습니다. 이거 눈속임이에요. 어떤 건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그럼 100원짜리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원짜리로 하면 14,000원입니다. 우리 코스닥 100원짜리 14,000원짜리 무지하게 사고 팔고 합니다. 왜? 막 급등주다. 500원짜리 14,000원, 14만원짜리 사고 팔고 막 합니다. 삼성전자 5,000원짜리 140 사락하면, 어이구! 그거 비싸고 왜 사는겨? 아이고, 참네. 뭐, 가방만 타고 뭐 돈 많습니까? 창고서만 타고 공부 잘합니까? 인생 그래 살지 마세요. 아이고. 나 웃겨. 여러분, 안 웃기는겨? 나 웃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종합주가 지수, 뭐, 오늘 뭐, 1990개 했는데, 2000포인트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왜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평생 가가, 뭐, 아모레 패시픽 사봤나? 뭐, 한번 보세요. 아모레 이런 주식 평생 가도 안 삽니다. 아모레 뭐, 이런 주식들, 비싼 주식들, 뭐, 평생, 롯데제가, 아모레 패시픽, 영풍, 오리온, 네이버, 아모레지, KCC, LG생활건강, 고려아연. 우리가 전혀 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런 주식만 떼어보이 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종합주가 2,000포인트 많아. 뭐 이걸 뭐 합니까?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죠. 고독한 군중. 사람은 많아. 와, 그래도 고독해 죽어.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코덱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죠? 레버리지. 인버스. 이게 뭡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수 따먹기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지수 움직임이냐. 선물 하는 게 뭡니까?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게임해. 지수란 종합주가 지수란 종합지가 지수라는 주식을 사고 팔고 그걸 어떻게 코덱스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뭡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는 어떻게?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레버리지.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인버스 사면 됩니다. 인버스. 여러분 이매매하세요. 여러분 종목 골치 아프고 실적이 좋으니 나쁘니 할 때 할 거 없습니다. 왜?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이 종목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정직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갔다. 종합주가지수 지금 1800에서 2020 갔는데 내 종목은 마이너스 30%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 거세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주식이 내려갈 때는 인버스. 이거 사면 막 평생 단순합니다. 장고장도다. 여러분 삼성전자 못 삽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내릴 것 같으면 인버스 사면 돼. 주식이 단점이 뭡니까? 내려갈 때 못 먹어. 올라갈 때밖에 못 먹는다. 자, 인버스 레버리지 보세요. 레버리지. 인버스. 이거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수에 민감해야 된다. 증권회사 가보면요, 가관 많습니다. 제 컴퓨터 쭉 있어요. 그 중에 좋은 컴퓨터 있습니다. 그 좋은 컴퓨터 차지하려고 아침도 안 먹고 꼭두 새벽에 딱 앉습니다. 걔가 뭐 칩니까? 자기 종목 500원짜리 그래도 부도 났는 것까지. 아이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래 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제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그럴 거예요. 선물이 종합주가 선물은 뭡니까? 돈이 1,500만 있어야 되죠? 선물은 1,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1,500만 원 있고 요거는 뭡니까? 기간이 있죠? 3, 6, 9, 12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결론은 뭡니까? 우리 속된 말로 어떻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끝까지예요. 물리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선물 안 할 바에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요 이거 추천했는데 깡통 났다 저거 추천했는데 깡통 그 필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는 뭡니까? 정부가 인정하거든요. 이거 뭡니까? 지수 싸움이죠. 지수. 여러분 증권시장이 없어집니까? 우리나라 없어지기 전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물이 왜 비쌉니까? 좋으니까 비싸죠. 한 주에 얼마입니까? 얼마요? 1억 2,500에서 1억 3천만 원 합니다. 한 주, 주식 한 주.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140만 원, 130만 원밖에 더 합니까?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삼성전자 몇 주? 100주짜리예요. 100주짜리. 100주짜리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못 하십니까? 못하면 인버스를 하셔야 돼요.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주가 빠질 것 같습니까? 인버스. 아니면 어떤 분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 2개 매매해가지고 청송님 너무너무 고맙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가 어떤 데 가슴 막 미어집니다. 밤에 막 울고 전화 끊는 분이 있어요. 청송님 말 듣고 옵션 하지 말았겠는데. ELW 하지 말았겠는데. 저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모릅니까? 내 마음 모르느냐고요. 저도 이거 힘듭니다. 저요 수익을 말하다 이거 녹화하고 나면 거품 나요. 여러분 말 50분 한번 해보이소 어떤가? 제가 원고 없다고 준비 안 해오는 줄 압니까? 수익을 말하다 일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월, 화 오늘 내내 4일 동안 이 1시간 50분 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 같지만 500분 끙끙끙끙끙끙 앓고 합니다. 아침 방송 18분 하는 거 그
그 밤에 어떤데 밤 꼴딱 새야가 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 그래 몰라주고 지난번에 깡통 그래 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푸시라는데 내가 지난주는 용 안 했는데 너 뭐하는 아니냐고! 1600억이 뭐야 1600억 마이너스가. 내 말 좀 참조하십시오. 수익을 말하다고 아침 방송 피를 토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난주 칼라가다 여러분 데미지가 하도 많아요.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큰 소리 좀 듣는 거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 모릅니까 진짜로? 다 잊었습니다. 훌훌 터시고요. 수익을 말하다요. 우리 PD님들하고 뼈를 놓고 씁니다. 아침 방송 PD님들, 앵커님들 내 뼈를 놓고 씁니다. 보통 방송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디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천을 신청합니다.